2023년형 K9입니다. 페이스리프트를 통해서 헤드램프가 얇고 날카로워진 느낌을 갖게 됐고요. 그릴을 큼직하게 가져가고 있다 보니까 전면에서 봤을 때 훨씬 더 웅장하고 낮아 보이고 약간 좀 스포티한 느낌들까지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언뜻 앞쪽에서는 조금 날렵하고 날카로운 그런 이미지도 있지만 측면 바디라인은 둥글둥글하면서도 조금 여유있는 플래그십 세단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죠. 키 언락을 했을 때 약간의 웰컴 세리머니가 있습니다. 일단 앞쪽이고요. 조금 가까이에서 봐야 됩니다. 측면에서 보는 게 훨씬 잘 보이는 것 같아요. 굉장히 밝은데요. 뒤쪽도 물론 적용되어 있고요. 과하지 않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실내등은 모두 LED 구성이라서 밝은 편이고요. 풋램프까지 LED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앰비언트 라이트는 조금 아쉽긴 합니다. 헤드램프는 LED인데요. 광원의 폭과 직진성이 좋은 편인데 특히나 쭉 뻗어나가는 광원의 이 직진성이 아주 좋습니다. 상하향의 변동 폭도 또렷한 편이고요. 오토모드의 민감도가 계속해서 제가 이 국내 생산 차량들 리뷰할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조금 민감하게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향등과 하향등 그리고 방향지시등까지 모두 다 점등시킨 상태고요. DRL과 방향지시등은 그 기능을 달리 가져갈 수 있도록 이중화 시켜놨습니다. 순차 점등 방식이고요. 바깥쪽 거울 커버에도 LED로 방향지시등은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아래쪽에 살짝 여기 잔상 같은 것들이 보이기는 하는데 실제 시야감은 이 정도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전혀 거슬리는 것들은 없고요. 바깥쪽에 나와서 보니까 광원의 폭도 상당하죠. 테일라이트와 방향지시등 그리고 번호판 보조 등까지 모두 다 LED 구성입니다. 다만 뒤쪽 방향지시등은 순차 점등 방식이 아닙니다. V6 3.8 가솔린 엔진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배기량은 3778cc고요. 최고 출력은 315마력, 토크는 45.0kg/S입니다. 8단 자동 기어랑 매칭을 이루고 있죠. 측면 바디라인은 확실히 여유가 좋고요. 휠베이스가 넉넉하면서도 후륜구동 베이스 차량답게 앞쪽 오버햄을 짧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느 플래그십 세단과 조금 다르게 약간은 스포티한 느낌들도 가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조금 볼륨감도 있고 둥글둥글하지만 비율이 그렇다는 얘기죠. 휠은 19인치고요. 앞뒤 타이어 사이즈가 다릅니다. 앞쪽은 245, 45, 19고요. 뒤쪽은 275, 40, 19입니다. 사이드 스커트는 별도의 기교를 부르지 않고 바디 컬러랑 같이 말끔하게 가져가고 있고요. 다만 이제 약간 매트한 느낌의 크롬 띠를 두툼하게 넣어줬고요. 펜더 측면에도 기아의 엠블럼과 더불어서 약간의 장식을 추가했습니다. 아웃사이드 미러는 플래그 타입으로 도어에 고정하지 않고 A필러 가장 앞부분에 고정을 하고 있는데 안쪽에서 개방감 같은 것들은 크게 불편하지는 않았고요. 유리 주변부 몰딩은 역시 매트한 느낌의 크롬을 가져가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조금 단단하고 고급스러운 이미지 잘 표현해주고 있죠. 조금 특이하게 주유구 커버가 푸시 타입이 아니고 안쪽에서 버튼으로 조작을 해야 됩니다. 대신에 캡은 많이 돌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사용이 편리하고요. 후측면의 바디라인도 넉넉하면서 뒤쪽에 테일램프까지 연결되는 이 C필러의 라인이 완만하면서도 좀 탄탄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다만 이제 테일라이트의 호불호가 조금 나뉘기는 하는데 글쎄요, 뭐 여러가지 비유를 대면서 조금 아쉬운 느낌들을 말씀을 하고 계신데 저는 그렇게 아쉽다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그리고 테일라이트가 가운데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실제보다 조금 더 낮고 넓어 보이는 스탠스를 가져가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좋은 것 같고요. 디퓨저도 사이드 스커트랑 마찬가지로 바디 컬러랑 같이 가져가고 있으면서 특별한 기교를 부리지 않고 그냥 깔끔하게 마무리만 돼 있습니다. 머플러 팁은 직관형으로 뽑혀져 있고요. 물론 바깥쪽에 크롬으로 테일파이프 링이 조금 더 크게 과감하게 표현이 되어 있긴 하고 안쪽에는 그냥 일반적인 머플러입니다. 어쨌든 막혀 있거나 바닥을 보지 않고 뒤쪽으로 뚫려 있다는 점은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스포일러가 필요 없을 정도로 과한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다운포스 같은 것들도 고려를 한 트렁크 리드의 디자인입니다. 가운데 버튼을 살짝 누르면
전동 트렁크 작동을 할 수가 있고요. 안쪽에 공간 같은 것들도 크게 아쉬움은 없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카펫 재질로 마무리 굉장히 잘 돼 있고요. 두툼하게 이 위쪽까지도 아주 잘 돼 있습니다. 다만 이제 너무 패키징이 꼼꼼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공간에 있어서는 준대형 차량들에 비교를 했을 때에 조금은 약세를 가져갈 수 있다는 점도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양쪽 측면에 이렇게 그물로 처리를 해줘서 별도의 수납이 가능하도록 배려를 했습니다. 이런데 이 금속 재질로 고급스러우면서도 오염하고 흠집에 좀 강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놨고요. 안쪽은 템퍼러리 스페어 타이어보다는 타이어 펑크 수리 키트를 갖춰주고 있는데요. 짜임새 있게 공구 같은 것들 보관할 수 있도록 별도로 배려를 해놨습니다. 이런 데도 참 꼼꼼하게 잘 돼 있고요. 커버는 생각보다 이렇게 두툼한 거는 아닌데요. 그래도 뒤쪽에서 올라오는 공명원 같은 것들에 대응하기는 좋도록 소재가 나쁘지 않습니다. 비상 삼각대도 이 안쪽으로, 트렁크 리드 안쪽으로 구성을 해놨고요. 버튼을 누르면 전동 트렁크 여닫을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 키는 최근 기아 자동차의 다른 차량들과 같은 디자인입니다. 주로 측면에 대부분의 기능들이 위치하고 있고요. 바깥쪽도 손잡이의 스마트 키랑 언락 기능은 뒤쪽에도 음각 처리가 되어 있고 앞쪽에도 물론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도어는 플래그십 세단답게 두툼하고요. 여닫았을 때의 느낌들도 무게감도 있으면서 굉장히 좀 튼튼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실내는 블랙 원톤으로 마무리가 되어 있어서 고급스럽고요. 파노라마 타입 썬루프가 없는 옵션이 안 들어가 있는 모델입니다. 블랙 원톤의 이 부분 우드그레인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고급감이나 소재 같은 것들을 조금 더 안락하게 해주는데 도움을 주는 것 같고요. 실내 디자인도 경쾌하면서도 고급스럽습니다. 시트는 2개까지 메모리가 가능하고요. 윈도우 컨트롤은 올 오토 타입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사운드 시스템은 크렐 옵션이 채택이 되어 있고요. 맥포켓이 크기는 좋은데 각도 같은 것들이 조금 더 개방감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시트는 기본 전동 기능을 포함해서 마사지 기능도 아주 충실하게 잘 갖춰져 있고요. 참 편안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안장은 편안했고 등받이 부분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양쪽 측면 날개가 조금 도톰하게 돋아있기 때문에 몸도 제법 잘 잡아줍니다. 헤드레스트는 크기나 쿠션감 모두 좋았고요. 측면에서 느껴지는 이 센터 터널의 마무리 같은 것들도 굉장히 고급감을 갖고 잘 신경 썼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페달은 오르간 타입의 금속하고 고무 혼합이 되어 있고요. 기왕 저런 컨셉이었으면 이 풋레스트 역시도 같은 컨셉이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레버 잡아당기면 본닛 오픈하실 수가 있고요. 틸팅 앤 텔레스코픽은 전동으로 후에 지원해주고 있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이 측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문 인식도 가능하고요. 시동은 버튼 타입입니다. 초기 시동 시에 역시 이 V6 가솔린 엔진답게 조용하고요. 스티어링이란 포스포크 타입인데 이 클래식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들을 잘 가져가고 있습니다. 클러스터의 구성은 기아 자동차만 워낙에 잘 해주고 있고요. 후측방 모니터링 같은 기능 꼼꼼하게 잘 챙겨놨습니다. 안쪽의 메뉴 구성은 사용하기에 굉장히 편리하고요. 아마 많이 익숙한 느낌을 받으실 것 같아요. 국내 소비자분들이 좋아하는 좀 아기자기하고 찾기 쉽게, 사용하기 쉽게 배려를 잘 해뒀습니다. 드라이브 모드 선택에 따라서 이 시각적인 변화 같은 것들도 신경 많이 썼고요. 드라이브 모드는 컴포트, 스포츠, 에코, 커스텀, 스마트. 시트 날개 부분의 조임도 이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같이 연동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 센스 좋습니다. HUD도 큼직하고 폰트라든가 이 다양한 정보들 효율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티어링 좌측에는 인포테인먼트 컨트롤에 관련된 기능들, 우측에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에 관련된 기능들 깔끔하게 정리 잘 돼 있고요. 이런데 가죽 같은 것들은 조금 더 질감을 높였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패들 시프트도 꼼꼼하게 잘 갖춰져 있고요. 제네시스 정도 돼야지 보이는 14인치가 넘는 이 와이드 타입의 고해상도 모니터는 정말 좋은 선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메뉴 구성, 지금 이 봄 날씨에 벚꽃, 주변에 벚꽃 많이 보이시죠? 벚꽃이 많이 있으니까 이 모니터 안쪽에서도 이렇게 센스 있게 그런 부분들도 잘 대응을 해주네요. 후진했을 때의 후방 카메라 그리고 어라운드 뷰도 꼼꼼하게 잘 챙겨놨고요. 참 이 아기자기하면서도 꼼꼼한 배려가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공조장치 컨트롤 같은 것들도 다양하게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게
편리하게 쓸 수 있다는 점이 무엇보다도 장점인 것 같습니다. 내비게이션 구성이나 뭐 맵도 워낙에 사용이 편리하죠. 물리키도 적절하게 배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은 이 키가 무슨 기능인지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가까이 가서 각도에 따라서 조금 애매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하여튼 은색으로 키를 마무리하면은 이런 부분들은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가운데 비상등 스위치 위치하고 있고요. 역시 고급차 플래그십 세단답게 이 아날로그 타입의 시계도 딱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공조 장치는 여기서 바로 눌렀을 때 직관적으로 온도를 볼 수 없고, 온도는 이 위쪽에 모니터에서 보게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살짝 아쉽기는 했습니다. 열선하고 통풍 시트는 각각 3단으로 조절 가능하고요. 스티어링의 열선은 2단입니다. 아래쪽에 커버링 가능하고, 12V 파워 아울렛, USB A 타입, 충전하고 입력 단자 갖춰주고 있고요. NFC를 포함하고 있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도 기본 지원됩니다. 기어 노브가 마우스 같아요. 마치 마우스 같고, 딸깍딸깍하는 컨트롤러는 조작감 참 좋습니다. 컵홀더는 커버링이 이렇게 깔끔하게 되고요. 앞뒤 사이즈가 조금 다르죠. 카메라 온오프 하는 기능, 그리고 뒤쪽에 선쉐이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앞쪽에서 이렇게 누르면 양문형으로 센터 이 상단이 열리고요. 안쪽에 카펫 같은 걸로 마무리 깔끔하네요. LED 조명도 있지 않았고 되게 꼼꼼해요. USB A 타입으로 충전 단자, 그리고 12V 파워 아울렛 잘 갖춰놨습니다. 조속 수납은 잡아당기는 방식. 예, 천천히 고급지게 떨어집니다. 안쪽에 카펫 같은 걸로 마무리 꼼꼼하고요. 크러쉬패드 상단의 가죽도 질감이 좋습니다. 이런 부분들 디자인의 일체감 같은 것도 좋고요. 선바이저 안쪽에 거울 크기 딱 좋아요. 예, 이 정도의 높이나 폭이 가장 보기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클립도 갖춰놨고, 위쪽에 LED 조명 커버랑 연동됩니다. 거울 커버랑. 그리고 이런데 안쪽 손잡이도 가죽으로 다 감싸놨는데요. 이런 부분들 참 신경 많이 썼죠. 실내등은 모두 다 LED고요. SOS 콜과 기아 커넥트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이패스 카드 여기서 이렇게 넣는데 사용하기 이렇게 편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거울은 테두리 부분 이 베젤이 투명하면서 얇게 처리가 되어 있어서 비교적 시야는 좋은 편이고요. 뒷좌석입니다. 도어 오픈 각도가 큰 편이고요. 유리는 아쉽지만 조금 남기는 하네요. 안쪽에 이너 커튼 같은 것들은 수동 타입인가요? 자동인가요? 아, 수동이구나. 수동으로 이렇게 갖춰져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아이 키우는 집에서 아니면 어르신들 모시고 장거리 갈 때 참 좋습니다. 실내 공간은 전혀 아쉬운 거 없고요. 가운데 턱이 푸른 베이스 4륜구동 차량까지 AWD께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 턱이 높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뒷좌석도 등받이하고 안장의 각도랑 길이가 조절이 되는데요. 운전석 뒤쪽은 기본 세팅이고요. 조수석 뒤쪽 VIP석은 가장 편안하게 릴리즈 시킨 상태입니다. 물론 원터치로 레스트에서 롤백하는 기능도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천정에는 후속 전용 거울도 있는데요. 선바이저, 앞쪽에 선바이저에서 있는 거울보다 이 뒤쪽에 있는 이 거울이 훨씬 더 미녀로 보이게 해주는 것 같아요. 시트 쿠션이나 각도 적절하고요. IS 픽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헤드레스트는 쿠션감 굉장히 좋았고요. 암레스트가 되게 큼직하게 자리 잡고 있는데, 네, 여기도 시트 이 전동 기능 컨트롤 다 가능하고, 뒤쪽에 럼버 서포트까지 4A 타입으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컨트롤러가 위쪽에 있는데 다양한 기능들, 열선하고 통풍, 인포테인먼트에 관련된 기능들, 그리고 공조장치까지 다 조절할 수가 있고요. 안쪽에 공간도 여유가 제법 있고, LED로 조명 같은 것들 되게 꼼꼼하게 잘 챙겨주고 있는데요. 승하차할 때도 편안했고요. 에어벤트는 가운데, 그리고 이 B필러 기둥 쪽에 준비가 되어 있네요. 이런 거 마무리 같은 것들도 신경 많이 썼고요. 아래쪽에 모니터가 되게 직관적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앞쪽보다 뒤쪽이 사용하면서 바로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불편하지 않았고요. 조금 이 등받이 뒤쪽에 우드그레인이 이렇게 추가가 되어 있는데 조금 뭐라 그럴까요? 생뚱맞다 그럴까요? 이런 부분들은 살짝 일체감이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워크인 스위치 기본 적용이 되어 있고요. 수평을 강조하고 있는 디자인이라서 실제보다 조금 더 차분하고 넓어 보이는 느낌이 좋고요. 스티어링 휠은 클래식하면서도 좀 모던한 느낌, 두 가지를 다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그런 느낌들 표현 잘해주고 있죠.
기본 승차감이 묵직하면서도 굉장히 좀 부드럽게 잘 균형을 잡고 있고요. 과속 방지턱 같은 거 넘어보면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 덕분에 부드럽고 이 쫀득한 느낌? 부드러우면서 물컹물컹해서 막 좌우로 이렇게 쏠림이 좀 있거나 롤이 심하거나 아니면 앞뒤로 이렇게 막 쏠리거나 이런 것들이 거슬릴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부드러운 와중에 또 이렇게 좀 쫀득하면서도 진득한 느낌을 굉장히 잘 유지해 줍니다. 차량 크기가 좀 있기 때문에 유턴 해보면 3차선 그래도 3차선 안쪽에서 도로는 갑니다. 최근에 나온 차량들이 워낙에 잘 나오기 때문에 예를 들면 뒤쪽에 조향까지도 같이 막 이렇게 움직이고 하는 차량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차량들은 상대적으로 좁은 공간에서 유턴을 매끈하게 돌아 나가거든요. 근데 후륜 조향이 없는 차량 치고는 그렇게 유턴할 때 많은 공간을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전방 예측을 해서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도 있습니다만 전방이 내리막인지 오리막인지 아니면 과속 방지 카메라가 있는 구간인지 교차로 합류하는 데인지 약간 이렇게 코너가 굽이치는 구간인지 그런 것들을 차량이 예측을 해서 변속을 바꿔줍니다. 근데 이게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솔직히 좀 과한 기능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는데 막상 또 있으니까 주변 상황에 맞춰서 엔진 브레이크를 걸어준다거나 아니면은 조금 기어 변속 타이밍을 달리 가져간다거나 이런 것들을 조절을 해주니까 뒤쪽에 VIP를 모실 때 꾸준하게 안정감 있고 좀 부드러운 승차감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 같더라고요. 공인연비는 복합 기준으로 8.3km고요. 도심에서는 7.3, 고속도로에서는 10.1인데 빌트인 19인치 휠 타이어에 AWD, 4륜 옵션을 채택한 차량의 공인연비입니다. 물론 빌트인 캠 옵션이 추가되게 되면 제가 말씀드린 연비에서 0.1씩 빼주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면 복합연비는 8.3이 아니고 8.2가 되겠죠. 실제 도심주행 연비는 5.8에서 6.3 정도를 유지를 했고요. 메이커 측에서 밝히는 공인연비에 비해서는 조금 낮게 나타나긴 했습니다. 물론 에코모드 활용해서 정말 조심스럽게 차량을 운행했을 때는 공인연비에 근접한 6km 후반에서 7.1, 7.12 정도까지 올라가기도 합니다만은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편안하게 운전을 했을 때 평소처럼 운전을 했을 때는 5km 후반에서 6km 초반 정도의 연비였고요. 크기가 있다 보니까 편안하고 거주성이 좋은 거는 분명한 장점으로 다가옵니다만은 아무래도 좁은 골목길이나 구도심 아니면 오래된 건물 지하주차장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는 신경이 많이 쓰이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시트 포지션이 그렇게 낮은 편이 아니고요. 또 거울 같은 것들도 적절하게 대응을 해주고 있으니까 막 불편해가지고 운전할 때 답답하거나 불안감을 느낄 정도의 시야 확보는 아닙니다. A필러도 바깥에서 봤을 때는 되게 두툼하거든요. 두툼하게 이렇게 쭉 뻗어 있는데 실내에서는 그렇게 거슬릴 정도로 이 시야를 가릴 정도는 아니었고요. 시트 포지션 자체도 살짝 높고 안장은 그냥 마냥 편안한 쪽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등받이는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날개 조임이 조정이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날개가 좀 많이 나와 있는 편에 속해 있다 보니까 나름 또 스포츠 모드에서 와인딩 같은 거 해보면 잘 견뎌두고요. 후륜 구동 차량보다는 4륜 구동을 채택하고 있다 보니까 이 그립 같은 거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자세 제어도 훨씬 더 잘 되고요. 그런 데서 좀 유리한 면이 많거든요. 4륜 구동이. 그래서 생각보다 좀 부드럽고 편안하게 타는 차지만 가끔씩 좀 달려봤을 때 스포티한 드라이빙을 그렇다고 완전히 와인딩 로드를 즐기는 차량은 분명 아닙니다만 평상시에 나긋나긋하고 부드러운 느낌에 비해서는 스포티한 주행도 가능하다라는 점도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에르고 모션 시트는 본인의 체중과 키를 입력을 하게 되면 그 신체 사이즈에 맞게끔 실제 세팅을 해주는 기능 포함이 돼 있고요. 마사지 기능도 괜찮습니다. 조금 더 강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허리 전신 해서 설정을 할 수 있고 자세하게 세부 메뉴 같은 것들도 설정 가능합니다. 무엇보다도 소음이 크지 않아서 그 부분이 저는 마음에 들더라고요.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 무선 연동을 기대했었는데 그 기능은 빠져 있었습니다. HUD도 큼직하고 여러가지 정보들을 또렷하게 잘 보여줘서 무선
연동을 기대를 했었는데, 애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 같은 거 무선 연동 기대를 했었는데 그 부분이 살짝 아쉽기는 하네요. 그래도 2023년형이면 그런 기능 하나 좀 추가가 돼 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말이죠. 반면에 무선 OTA 같은 것들은 굉장히 잘 챙겨주고 있는데요. 이더넷 고속통신 같은 것들 활용해가지고 내비게이션 정보뿐만 아니고 HUD에 표시되는 그런 정보들까지 무선으로 업데이트 될 수 있도록 갖춰놨습니다. 3.3 터보가 있긴 합니다만은 3.8 가솔린 엔진도 킥다운 같은 거 해보면 이렇게 치고 나가는 느낌 같은 것들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특히 고 RPM까지 이렇게 쭉쭉 짜내는 이런 느낌들이 부족해서 억지로 간다기보다는 좀 자연스러운 느낌이 들고요. 지금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을 켜놨기 때문에 조금 소리가 도드라지기는 합니다. 시속 200km 이상을 가더라도 주행 안정감은 꾸준하고요. 확실히 이 4륜구동을 채택하고 있다 보니까 초고속 주행에서의 그립 같은 것들, 그리고 차량의 전체적인 안정감 같은 것들이 훨씬 2륜구동, 후륜구동 차량보다는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그 부분은 실제 주행을 해보면은 누구든지 아마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차이는 나는 것 같고요. 휠베이스도 넉넉하게 확보를 하고 있고 엔진 출력이 받쳐주는 데다가 4륜구동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차량이라서 초고속 주행에서의 안정감이 대단히 높은 수준입니다. 일반 차량들의 시속 100km, 110km 정도의 이 속도 체감이면은 이 차는 200km 이상을 훌쩍 넘어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만족도는 대단히 높은 편입니다. 2륜구동 차량하고 4륜구동 차량의 가장 큰 특징은 고속 주행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차선 변경, 급하게 차선 변경했을 때나 코너링을 가져갈 때 그립 같은 데서 차이가 제법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 단순하게 가격이나 연비 때문에 2륜구동과 4륜구동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초고속 주행, 그리고 회피 기동이라고 하죠. 갑자기 뭔가 물체가 나타나서 달리는 중에 핸들링을 해야 될 때, 핸들을 급격하게 조작하고자 했을 때의 차량의 안정감 같은 것들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감안을 하셔서 연비나 이 옵션 추가하는 가격보다는 평상시에 그립감이라든가 주행 안정성에서 차이가 생각보다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해보시고 이 차량의 옵션 선택을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속 100km는 8단 수동으로 고정을 했을 때 정확하게 1500rpm에서 구현이 됩니다. 아무래도 엔진의 출력이 어느 정도 받쳐주다 보니까 낮은 RPM에서 기준 속도를 구현을 해주고 있고요. 덕분에 이중접합 차음률이 앞뒤로 적용이 돼 있어서 풍절음이나 공유음 같은 것들도 제어가 잘 되는 편이고요.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도 제어가 잘 되는데 RPM을 또 많이 사용하지 않으니까 전체적으로 안락하면서도 정숙한 실내를 잘 유지해주고 있고요. R타입 MDPS의 가변형 스티어링 덕분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 스티어링 같은 거 조작을 해보면 기존의 국산차와는 사뭇 다른 느낌들도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거기에 후륜 베이스 차량에 4륜구동을 채택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장점이 하나 더 추가되고요. 코너링은 이 스티어링 자체가 유격이 살짝 있는 것 같게 좀 부들부들하거든요. 부들부들한데도 라인 같은 거는 굉장히 잘 읽고 나가고요. 또 고속주행으로 전환을 했을 때 스포츠 모드로 전환을 했을 때의 반응 같은 것들도 즉각적으로 차이를 좀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안정감은 좋은 편입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컴포트, 스포츠, 에코, 커스텀, 그리고 스마트 이렇게 5가지가 지원이 되어 있는데요. 모드만의 편차 같은 것들도 제법 큰 편입니다. 특히나 컴포트 모드랑 에코 모드는 웬만한 차량들은 제가 잘 모르겠다 뭐 이런 반응을 많이 보였었는데요. 이 차는 컴포트 모드하고 스포츠 모드의 이 반응 차이 같은 것들이 차에 그렇게 관심이 많지 않으신 분들이 테스트를 해 보시더라도 확 느낄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HDA 고속도로에서 기준 속도 맞춰서 갈 수 있는 기능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 차는 HDA2라고 하던가요? 차선 변경하는 기능까지도 같이 갖추고 있습니다. 조향 보조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특정 조건에서 약간의 시간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뭐 간단하게 물 같은 거 마실 때 부담을 줄일 수가 있는데요. 다만 이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는 충분한데, 예, 지금처럼 너무 빠른 시간에 너무 짧은 시간만 유지를 해줘서 그런 부분은 추후에 조금 더 적극적인 모습을 기대해 보고요. V6 6기통 3.8리터 엔진인데요. 마력은 315마력에 토크가 45 정도 됩니다. 뭐 디젤 2.2 엔진하고 비슷한 수준의 토크인데요. 가솔린 엔진에서 느껴지는 이 쭉 고RPM까지 쭉쭉 올라가면서 마력이 상승하는, 예, 토크밴드가 좀 올라가고 있다는 느낌? 그런 느낌은 좀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예, 자연스럽고 편안하고 급격하게 엔진음이 커지거나 막 주변 소음이 커지거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부드럽고 편안한 주행 질감과 안락하고 정숙한 실내는 어떤 조건에서도 꾸준하게 유지가 됐습니다. 물론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을 통해서 조금 더 강하게 스포츠 모드를 강조할 수도 있긴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방음이 굉장히 좀 잘 되어 있는 차량이다 보니까 그 소리마저도 그렇게 많이 도드라진다라는 느낌은 들지 않았고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활용해서, 예, 차선을 지금 변경해 보고 있는데요. 편안하고 정확하게 차선을 바꿔주면서 바로 딱 유지가 됩니다. 처음 이 기능이 나왔을 때는 조금만 뭐 코너가 있거나 속도가 어떻거나 아니면 앞뒤 차량의 간격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것들이 너무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정확하게 맞아야지 이 기능이 작동을 해서 조금 아쉽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최근에 나오는 차량들에서 이 차선 변경, 자동으로 차선 변경 해주는 기능 같은 경우는 제법, 예, 일상에서 사용하기에 답답하지 않을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예, 조금 더 발전되면 좋긴 하겠지만은요. 앞차와의 거리 조절은 총 4단계로 이루어져 있고요. 단계마다의 이 유지하는 간격 유지 같은 것들도 굉장히 좀 정확한 편에 속합니다. 소소한 기능이긴 합니다만은 이 좌우에 차량이 움직이는 그 거리라든가 이 속도감 같은 것들 모니터링하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의 반응 같은 것들도 이 시각적으로 봤을 때 비교적 정확한 편이고요. 고속도로에서 공인연비는 10.1km, 예, 두 자릿수는 어쨌거나 넘어서는데요. 실제로도 두 자릿수 넘어서는 연비 확인하는 건 어렵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대 연비는 에코모드에서 한 80에서 100 정도 탄력적으로 주행을 했을 때 12.3까지도 확인할 수가 있긴 했습니다만, 글쎄요,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나온 차량들이 워낙에 연비 좋은 차량들이 많아서 연비 부분은 조금 아쉽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차량의 크기나 중량 그리고 구동 방식 4륜구동에서 어쨌든 고속 연비 두 자릿수 나오면, 예, 저는 나쁘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힘이 있는 차량이라서 RPM 상승 같은 것들도 네, 굉장히 좀 자연스럽고요. 평상시에는 RPM 부드럽게 가져가는데 일단 속도를 내거나 킥다운 같은 거 해보면은 제법 좀 경쾌하고 시원시원한 느낌이 듭니다. 물론 이제 급격스럽게 막 팍팍 치고 나가냐 이런 느낌에서는 아무래도 차량의 이 크기나 중량감이 있다 보니까 평평 튀어나가는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만, 진중하면서도 힘이 느껴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8단 자동 기어는 기업이 굉장히 좀 균일하게 가져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요. 엔진의 출력이 어느 정도 받쳐주다 보니까 일상 영역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받쳐주다 보니까 부족함 없이 이 기어 변속 타이밍 같은 것들이나 기어 변속을 할 때도 답답하거나 어색한 느낌들이 없는 것 같아요. 14.5인치 와이드 타입 고해상도 디스플레이가 딱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제네시스 타는 느낌이 듭니다. 예, 경쟁 차량이라서 언급을 잘 안 하려고 했습니다. 어쨌든 제네시스랑 이 차량이랑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실속파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제네시스는 그래도 좀 오너 하시는 분들, 직접 내가 운전하는 경우가 많으신 분들이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차량은 기사를 두고 운행하시는 분들이 뒷좌석에서 선택을 하시면 조금 더 맞지 않나, 좀 더 어울리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드라이브 모드 5가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의 스마트 모드로만 다녀도 크게 신경 쓸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스마트 모드를 선택을 해야지 이 기어 변속 주변 환경에 따라서 가변적으로 움직이는 그 기능이 작동하기 때문에 조금 더 제가 편안하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브레이크의 반응은 부드러우면서도 담력 꾸준하게 가져가고 있고요.
반복해서 풀브레이킹 테스트 같은 거 해봐도 굉장히 좀 잘 버텨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앞뒤 모두 멀티링크 서스펜션 구조라서 조금 더 유연하게 차량이 반응하지 않았나. 이 노면이 좋지 않았을 때, 그리고 코너링 같은 데서 조금 더 유연하게 반응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셰시 강성도 흠잡을 데 없이 단단합니다. 그리고 주관적인 느낌이긴 합니다만은 저는 2열이 1열보다 더 조용하게 느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시트가 좀 편안하게 이렇게 포지션을 잡을 수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제가 좀 더 몸이 풀어져서 그렇게 느낀 것 같긴 합니다만은, 그렇다고 뭐 1열하고 2열하고 승차감이라든가 소음 진동에서 차이가 굉장히 크거나 뭐 그런 건 아닌데요. 미세하게나마 뒷좌석이 조금 더 안락하고 조용했던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이 차의 가치는 수입 세단 2세그먼트를 선택할 수 있는 6천만 원대, 6천에서 7천 정도면 뭐 굉장히 옵션 좋게 차량을 구매할 수가 있고요. 5천 후반에서 6천 초반만 생각을 하더라도 가성비도 좋고 이 가격에 이런 고급 옵션을 선택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옵션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가성비만 좋다, 저렴하다 뭐 이런 느낌보다는 그 가치에 맞는 여러 가지 퍼포먼스라든가 편안한 느낌들, 고급스러운 느낌들을 복합적으로 제공을 해줘서 수입 경쟁 세단이라고 하면은 이 덩치나 이 크기만 가지고 비교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차량의 어떤 실질적으로 운전자가 느낄 수 있는 가치, 내가 이 정도 투자했을 때 이 정도는 편안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약간 오버해서 잘 실현시켜 준 것 같아요. 예전 같으면 크게 그렇게 뭐 좋고 편하고 좋은 건 알겠는데 이렇게 관심 두는 차량은 아니었는데, 확실히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좀 차다 보니까 이런 차량들 타보면 요즘에 너무 편하고 참 매력적이다, 그리고 한 번쯤은 소유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좀 강하게 드네요. 네, 이상 기아자동차의 2023 K9 가솔린 3.8 AWD 모델의 시승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